선생님, 우선 그 버추 프로젝트를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어요? 제 주변에 버추 프로젝트를 먼저 알고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버추 프로젝트 워크숍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너도 받겠느냐 하셨는데, 그분이 제 멘토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저는 뭐든지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번 워크숍을 저는 특별히 제가 필요해서 받은 건 아니고 제 멘토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셨어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은 기였습니까? 네. 트레이닝도 같이 하셨습니까? 트레이닝은 멘토 선생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저는 그분은 1월에 워크숍 하시고 8월에 트레이닝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 반년 사이에 이제 학급에서 아이들한테 적용은 하고 있었지만 그 버추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안 들어갔었어요. 맨 처음에 버추 프로젝트 접했을 때 네. 뭔가 조금 뭐 이상하고 좀 거북하고 좀 뭐 닭살도 덮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말들만 있는데, 이렇게 막 때 찌들은 사람이 너무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좋은 말만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닭살이 돋고, 너는 참 존중의 미덕이 있구나, 너는 참 예의의 미덕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게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그게 적응이 안 돼서요. 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혹시 뭐 다른 계획이 뭐 건강이라든가 뭐.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목표가 좋고 비전이 좋고 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말로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뉘앙스나 이렇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어서 제가 말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기본 워크숍 받은 거 가지고는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거는 일반 성인을 위한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저 자신에게 제가 매일 버추카드 뽑고 그걸 다 옮겨 적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 고르고 그것을 제 생활과 비추어서 성찰을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저의 다짐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한 3개월을 하니까 이거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 저 학년 주임도 하시고 뭐 과학부장도 하시고.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년부장에 과학부장에 그렇게 겸임부장을 해서 잡무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아이들은 또 3학년인데 이제 한참 활발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였고, 유난히 또 힘든 아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버추를 제가 3개월을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저를 다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버추에 의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의존은 아니고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카드부터 뽑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네. 이걸 본격적으로 적용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트레이닝이 아니고요. 저는 그쵸. 이제 워크숍 받고 3개월 동안 저한테 적용을 해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한테는 한 5월 중순, 그때쯤부터 5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미덕통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미덕통장 쓰기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아이들이 바로 순해지더라고요. 바로 순해지고 아침에 와서 버추카드 뽑고 그거 읽고 자기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쓰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정신성이 일단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와서 선생님이 있건 없건 막 서들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버추카드를 딱 뽑아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한 2주 만에 싸움 나이도 없고 뭐 험한 말 쓰는 것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바로 순해져서 저는 그때 제가 이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2주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거 보면은 나는 큰 소리 친 일도 없고 화낸 일도 없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순해졌다. 그 다음에 그 소룡요사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네.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어떤 그 활동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성정미덕 미니북 만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날마다 버추카드 뽑아 읽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기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할 때마다 이 애들한테 이 버추카드가 너무 그 말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처음에 적용한 아이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한국 버추 프로젝트 우리 대표님께도 계속 애기들용을 만들어 달라고 어린이용을 좀 쉬운 말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적용은 해야 되고 애기들용 카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그냥 버추카드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거기다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만큼만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곧바로 순해지는데 이제 발표를 시키면 예를 들면 청결의 미덕을 뽑았다. 그럼 이제 그걸 쭉 읽게 해요. 학급 앞에서 읽게 하고 어떤 문장을 골랐니? 했을 때 실수의 기억은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이런 문장을 골랐다고 하는 거예요. 3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심오한 문장을 고를 수가 있나. 그래서 어째서 그 문장을 골랐니? 그랬더니 성취도 평가를 받는데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 기억을 털어버리지 못했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땠느냐. 계속 생각이 나고 머리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계속 생각이 나서 네 마음이 어땠니?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 그럼 실수의 기억은 깨끗이 털어버리고 마음 편해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동반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니면 3학년짜리가 자신의 성장 미덕을 유연성으로 선택을 했을 때 얘가 과연 이 말을 알고 선택을 했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니북 쓴 거에 보면은 그 이유, 선택한 이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자기는 실수한 거를 빨리 잊지를 못한대요. 실수를 한번 하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픈데 유연성 카드에 실수의 기억은 빨리 털어버리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연성의 미덕을 선택했다. 이럴 때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소름이 오싹오싹 끼쳤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도 멘트를 한 걸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미니북, 성장미덕 미니북을 만들고 맨 뒷장에다가 부모님의 격려 편지 이런 걸 이제 받아오도록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까지 많이 자랐고 네가 이렇게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 예쁘고 엄마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의 협조도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일부러 가정의 협조를 받으려고 제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한 거를 이제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서 피드백을 받고 격려 편지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초창기 갈 때 선생님이 근무했던 재직했던 학교가 어느 학교였죠? 서울 신화초등학교. 예, 거기서 3학년 아이들. 네. 미덕 통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반 아이들이 몇 명이었어요? 반 아이들이 그 당시에 26명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거 하는데 언제 하고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 미덕 통장은 아침에 와서 자기 가방 정리해 놓고 자기 미덕 통장 찾아가서 카드 한 장 뽑고 쓰고 하는 활동이 읽고 쓰고 하는 활동이 1인당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 쓰면서 어제 내가 실천했나 안 했나 생각해보고 거기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해도 실천한 거다라고 저는 그걸 좀 느슨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많이 겪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어제 한 번이라도 실천했나 생각해보고 어저께 체크하는 난에다가 잘했으면 동그라미, 부족하면 세모 해놓고 오늘 것도 쓰고 하면 그게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제 개별 아이들은 5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좀 확인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반 아이들을 모두 다 발표시키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일어나서 뭐 유연성, 뭐 실수로부터 배우세요. 그 다음 아이는 청결, 실수의 기억은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뽑은 미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뽑은 문장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 뽑았지만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쭉 들으면 26명 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버추 용어로 버추 샤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저는 정말 버추 카드를 뽑지 않고도 앞에 서서 26명이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은혜로운 순간이었고 시간은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모두 다 발표를 시켜도. 그래서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고 변했구나 하는 것을 네. 느낀 게 몇 개월 후 정도? 그 변화는 2주 만에 바로 알았습니다. 2주 만에 바로 알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제 미덕 통장만 가지고는 약간 이제 그 아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뭐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이나 특별 활동 뭐 이런 시간에 뭐 성장 미덕 미니북 만들기를 한다든가 미덕 방패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특별 활동을 하나씩 가끔 넣어주죠. 한 달에 한 2개 정도씩 그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조금 틀어질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틀어질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덕의 울타리 치화 전략이 네. 학급 운영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미덕의 울타리 치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울타리가 교범이나 규칙 이런 거라고 이제 배워서 학급의 규칙을 미덕의 우리 학급의 울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미덕 4가지를 가지고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예의, 존중, 안전, 화합 이렇게 4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예의는 뭐 이제 문장을 우리는 몸가짐이 단정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우리는 불이 나도 걷습니다. 이제 긍정의 문장으로 쓰라 그래서 뛰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불이 나도 걷습니다. 그다음에 존중,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화합,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딱 써서 교실 앞에 딱 붙여놓고 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 조금 이제 자신의 그 좋은 미덕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못 써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기 우리 반 울타리 밑에 가서 잠깐 생각하고 있어 한 다음에 한 30초 생각했다가 이리 와라 해서 얘기하고 그렇게도 했었고요. 이제 1년 울타리는 그렇게 치고 저는 좀 걱정스러운 활동을 할 때마다 미덕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10번도 칠 수 있고요. 5번도 칠 수 있고요. 걱정스러운 활동 뭐 예를 들면 차랑 만들기를 한다. 그럼 이제 교실이 다 지저분해지고 어질러지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딱 3가지만 얘기를 할 거야 하면서 뭐 첫째 화합 덩어리를 모두 다 써야 돼. 찰흙을 모두 다 쓰는 겁니다. 화합의 미덕에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2번째는 뭐 무슨 미덕 하면서 따로 떼어서 만들지 말고 덩어리에서 팔, 다리, 머리를 뽑아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쳐줍니다. 이제 미덕의 이름을 붙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개는 미덕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 3가지만 지키면 좋은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 3가지를 지키면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이 원래 미술이 2시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찰흙 한 덩어리씩을 줬는데 남기지 말고 다 써야 한다는 건 항상 남겨서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남기지 말고 다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다리 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나중에 말랐을 때 이게 다 떨어져요. 작품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붙이지 말고 몸통에서 팔을 뽑아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초로 작품을 만들어 온 아이가 20분 만에 고슴도치 한 마리 만들어 갖고 왔고요. 학급 전체가 40분 만에 촬영 활동을 다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울타리를 지키는 바람에 장난을 할 거리가 없잖아요. 남겨서 가지고 놀고 던지고 뭐 할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붙이려면 막 만들어서 붙이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한참 동작이 들어가는데 통째로 뽑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품이 좋게 됐습니다. 그 3학년 했던 네. 운영했던 그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상으로 연결이 된 건가요? 네. 네. 그 심사 과정이나 그런 거 네. 잠깐 짧게. 저는 이제 제가 승진의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그런 그 어떤 뭐 인성지도 무슨 그런데 계획서를 내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낸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내서 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막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이 그 으뜸교사 표창은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제가 한 거를 뿌려서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공람이 왔지만 저는 그냥 무시해 치웠습니다. 제가 뭐 으뜸교사도 아니고 할 만한 사람도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그 한 거를 뿌려서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시자고 그동안 해온 게 쭉 있으니까 그걸 그냥 뿌려서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부까지,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실사가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실사가 나오는데 서울시 교육청까지 다 통과했는데 그 교육과학부 실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는 진짜 무섭게 실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에 계신 교장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아이들하고 했던 거 전부 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인성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런 뭐 급식실 종사원, 조리종사원, 행정실 직원, 과학보조원 뭐 저하고 꼭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학부모 1명, 교사 1명, 무작위로 다 뽑아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으뜸교사가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2010년 스승님. 2011년 스승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옮기셔서 네. 거기서 6학년을 갖다가 자청했다고 얘기를 네, 제가 학교를 옮겼는데 그러니까 신화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2년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옮긴 학교는 옮기면은 무조건 6학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죠. 부탁해서 하는 것과 자청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근데 그냥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보자 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6학년을.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는 6학년이 정말 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셨어요?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추를 적용한 결과 정말 6학년 1년을 그림같이 아름답게 했고요. 저희가 10반이었는데 9반하고 저희 반 한 반은 그래서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 저쪽 나라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화가 다르고요. 욕하는 아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는 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의 압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는 욕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교실에서 제 앞에서 욕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얼굴 모습도 달라요. 얼굴 그 표정이 달라서 졸업식 때 교감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 그 반 애들은 얼굴이 훤해. 이 학교 애들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먹여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제가 미덕을 먹인 결과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쁜 말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결과 학생들 서로의 네. 관계는 어떻고 학생들이 네.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너무너무 친해지기 때문에 욕을 할 일도 없고 이해를 못할 일도 없고 싸움으로 해결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의 정말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 자기들끼리 너무나 친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친한데 저를 그냥 소 닭보듯 하는 거예요. 그냥 교실에 있는 무슨 가구같이 생각을 해요. 그 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나를 감독하거나 감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선생님. 그래서 나 할 말 있어 그러면 다 이렇게 경청을 해주고 저를 존중해 주는데 그렇다고 뭐 저한테 와서 잘 보이려고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 옷 이쁘게 입으셨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저는 저대로 선생님이 보고 그냥 교실에 TV나 책상처럼 그냥 저는 교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그게 우리 애들은 왜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선생님은 어쨌어요 뭐 이런 게 없나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졸업을 하면서 6학년 1년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적어라 했을 때 어떤 학생이 나는 학교가 집보다 더 편했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 6학년 1년 한 중에 최고의 보상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미덕통장 활동할 때도 네. 그걸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미덕통장 활동을 할 때 뭐 안 해도 왜 안 했니 하지 않고 뭐 글씨를 지저분하게 썼어도 뭐 지저분하게 썼니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다는 표시로 그 도장 중에 이렇게 수정 도장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콩도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만 쓰여 있는 도장이 있거든요. 조그만 도장 그걸로 이렇게 찍어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평가를 한다거나 왜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아무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부담 없이 네,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혹시 네. 그 학생들하고의 관계?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사실은 졸업식 하는 날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네 졸업식 끝나도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 선생님이 나중에 줄 게 있거든 했는데 우리 반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저기 6학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대로 앉아 있는데 다른 반 아이들은 이거 기념품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막 다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기념품 딱 받아가지고는 그냥 선생님 안녕하고 그냥 갔어요. 저한테 와서 뭐 안아주는 애도 없고 뭐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애도 없고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요. 얘들은 안 고마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 때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뭐 안 올 거야 하고 이제 미리 울타리를 치고 있었죠. 안 와도 상처받지 말자. 공을 들인 건 내 마음이고 받은 건 지들 마음이니까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초연해야 돼. 초연 카드를 미리 뽑아놓고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막 자기 암시를 하고 있었는데 스승의 날 오후가 되었는데 27명을 졸업시켰는데 그 중에 24명이 왔어요. 24명이 이제 여자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케이크에다가 뭐 꽃바구니에다가 카드 써가지고 뭐 폭죽 터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답게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미꽃 한 송이, 볼펜, 카네이션 볼펜 이런 거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3명 빼놓고 다 왔어요. 3명 빼놓고 다 왔는데 한 명은 필리핀 가 있는 상태고 하나는 서대문구 쪽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못 왔고 또 한 명은
이렇게 심각한 병이 있는 아이인데 그날 마침 되게 아파가지고 같이 못 왔고 그래서 아 내가 좀 가르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주.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노장사장에서 얘기하는 대교 약조라는 말을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교 대단한 네. 위대한 교묘함 내지는 공은 약 마치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이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장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 리더가 없는 것처럼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그 큰 깊은 산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경지가 아닌가. 네. 그런가요? 아 진짜 저는 사실은 애들이 막 그러지를 않아서 제가 잘 못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그야말로 참 그 만연되어 있는 왕따라든가 네.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할 네.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버추로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는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있느냐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버추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돼요. 이 안에 온갖 미덕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실수해도 안전한 거예요. 실수해도 되는 교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그거를 하고 뼈에 새기고 피 속에 흐르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실수해도 돼. 왜냐하면 이걸 배움의 기회를 삼으면 돼.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이 위기의 순간에 제가 그 1년 동안 미덕통장을 쓰게 했을 때 쓰게 하고 발표시킨 그 문장이 저 밑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정말 갈 데 없어서 옥상 끝에 가서 섰을 때 정말 다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다 할 때 그 한마디가 올라와서 그 중에 1년이니까 220마디거든요. 작년에 그거 주호일 안 할 때니까 그 200여 개의 문장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올라와서 얘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걸 가지고는 교육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는 확신합니다. 버추를 하면 네,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다 어디 가셨나? 이기철 교수님. 자, 저쪽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정정훈 선생님 저 엑스배너. 진짜 귀한 걸 들었어. 지금 한 거예요. 네, 강의실. 대단해. 지금도 좋아요. 네, 지금